그 꿈은 큰데 능력은 안 되니까 연끌을 해가지고 2,000년짜리 집을 덜컥 사버리거든요. 여기는 나이 3개야 그러면서 너무나도 그 집을 사랑했어요. 1년 뒤에 아버지가 파직당해요. 그래서 결국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집 팔아서 땅 팔아서 투기했다가 망한 사람들 몇 케이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또 돌아가서 보면 역시 부동산이냐? 예. 역시 땅을 잘 지키는 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최선이었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그 조선시대 때는 약간 상황이 달랐던 게 그때는 땅을 포기해서 꼭 이뤄야 될 꿈이 있었어요. 땅을 포기해서라도 이뤄야 할 꿈이요? 예. 과거급제. 과거급제. 예. 아니 과거급제하는 거랑 땅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요. 왜냐하면 과거급제를 해야지만 양반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 땅만 있는 백성이 되면은 여러 가지 디메리트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와 권력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만 있어서 아니고 부와 권력이 같이 있어야 쌍두마차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만 있고 권력만 없다. 즉 그냥 땅 부자이기만 한 백성이다라고 하면은 별 인정을 못 받는. 예, 인정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양반들이 와서 돈을 빌려 간다거나 아니면은 관청에서 함부로 대요. 그리고 그 중인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부자였던 그 역관들 같은 경우에도 양반들이 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쓰는 글이 얘는 중인인데도 이렇게 그 돈만 많아. 네, 돈만 많아서 건방지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현이나 그런 사람이 몰락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신분이 양반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마찬가지로 유명한 상이었던 인상업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인삼 팔아가지고 거부르였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도 엄청난 돈을 기부하고 관리가 됐거든요. 관리가 됐는데 다른 양반 동료들이 굉장히 나쁜 인정해주고 깎아내려가지고 그래서 쓸쓸하게 퇴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과거야 뭐 이렇게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이 시험을 보는 데에도 돈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먼저 시골에서 살면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과거가 워낙 3년에 딱 한 번만 보는 걸로 했는데 과거 시험을 3년에 한 번 봤어요. 예. 그랬는데 그걸로 되니까 양반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은 늘어나는데 그게 도저히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특별 시험을 봅니다. 특별 시험, 특채. 예, 특채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뭐 세자를 책봉했다. 왕이 병에 나왔다. 아니면 왕이 정말 그 산책을 하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과거 시험이나 보자. 근데 어쨌거나 그것도 과거이기 때문에 시험을 기분 좋다고 야 올해 한번 더 보라 그래. 그러니까 오늘도 아니고 지금 당장 보자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어요. 성종은.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은 시험을 못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차별화된 거예요. 서울에 집 한 채가 그렇게 소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가 아니니까 과거 시험을 본다라는 정보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들으려면 한양에 살아야 했던. 그렇죠. 그래서 정말 불행한 저쪽 그 선산에 살았던 노상추라는 분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데요. 노상추. 이름이 상추. 이름. 먹는 데 쓰는 그 상추 같이. 그분 그 한자는 아닙니다만 그분은 그 시험 본다는 얘기를 듣고 짐 보따리를 싸들고 한 15일인가 2주인가 걸려서 서울에 왔어요. 근데 갑자기 사정으로 과거 시험이 미뤄진 거예요. 연기가 됐다. 근데 뭐 한 달 뒤에 본다, 석 달 뒤에 본다 그래서 계속 집에 갔다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서울의 생활비도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당시에도 생활비가. 생활비 막 깎아가면서 이거면 겨우겨우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인 영조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왕이 승하하시면은 과거 시험을 치를 수가 없죠. 아니죠. 나가리. 그래서 그렇게 지방에 있는 응시생들은 과거에 급제이지만 그 신분이 유지가 되고 어떻게든 권력을 부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배인 재산을 땅을 계속 팔아요. 똑깍.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팔다가 없으니까 이제 돈을 꾸죠. 그 돈이 그냥 공짜가 아니죠. 이자가 붙죠. 그래서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재산은 정말 늘어나고. 그래서 과거에 붙으면 다행인데 안 붙으면 그야말로 나라. 집도 망하고 신분도 망하고.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냥 뭐 수년째 이제 고시에 매달려서 생계는 이제 하지 못하고 돈만 쓰면서 시험 공부만 하고 있는 이게 옛날로 따지면 그냥 과거 시험. 그렇죠. 그것도 한양에 살수록 아주 유리했던. 그래서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노상추라는 사람이 운 좋게 과거에 급제했어요. 그 다음에 제일 하려는 게 땅 사는 거.
서울에 집을 사려고 했어요. 과거에 급제했으니 이제 명예는 어느 정도 됐고 예. 부를 읽어야 된다. 사실은 과거 급제한 지 4년 동안 임용이 또 안 됐습니다만. 임용이 또 돼야 되는구나. 예. 운 좋게 임용이 됐어요. 그래서 임용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에 집을 사려고 했죠. 네. 그랬는데 사기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다고요? 네. 과거 급제한 사람도 집 살 때 사기를 당했던 조선시대에. 전세 사기였어요. 그거. 전세 사기? 네. 전세 요즘에 사기. 전세 사기 되게 문제 많이 되는데. 그렇죠. 갭 투자한 집주인들 많고. 네네네. 맨 처음에는 저쪽 그 의정부에서 네. 집을 빌렸어요. 아니 초가집을 샀어요. 근데 의정부는 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출퇴근을 어떻게 해?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 남동생이 있고 네. 또 아들들이 있어요. 네. 이 아들들하고 동생들도 이제 과거에 도전을 하니까 그 생각도 있었겠죠. 서울에 집만 있으면 여기서 묵을 수도 있고 정부도 빨리 보내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사대문 안에 집을 사보려고 계속 애를 썼어요. 네. 그러다가 좀 명동 근처인가 셋집을 하나 들었거든요. 네. 근데 셋방이에요. 방. 셋방. 그냥 하나 들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얘기한 거예요. 너보다 더 비싼 돈 주고 새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 나가라. 그때는 계약 기간 이런 건 없었네? 있지만 임대차 보호법이나 그런 건 없었죠. 그게 나가라고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나가야 하니까 노상초가 아니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고 한데 뭔 소리야 내가 돈을 더 주겠다. 그래서 온양을 더 줘요. 원래 줬던 돈에서. 그러니까 전세집 그 값을 올려줬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관이었거든요. 네. 근데 새 집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승지예요. 그러니까 비서실 왕의 비서 중 하나죠.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돈도 더 준다니까 그러니까 노상초가 어쩔 수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집 비우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돈 돌려달라고 했더니 네, 전세 보증금 돌려달라.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없다고 못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그 배째라잖아요. 예, 배째라고. 근데 돈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다행히 이 노상초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현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관료. 싸운 거예요. 장난하지 말고 돈 내놔라. 내가 그 돈이 없다는 게 말이냐 할까. 이 집주인이 결국 돈을 돌려줬는데 있는 돈을 돌려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새 들어온 사람한테 그 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돌려막기로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줬어요. 뒤에 전세 들어올 사람 전세 보증금 받아서 앞에 나가는 세입자 내주는 지금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노상초가 계속 서울에 집을 살려고 무진무진 애를 썼는데 계속 실패하고 결국 은퇴하자마자 고향 천산에 돌아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사점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야, 내가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서울에, 한양에 집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들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저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당시로 돌아가서 평범한 사람이라면 한양에 정말 집을 사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사실 일단 집을 사는 것도 힘들었고요. 굉장히 많이 돈이 필요해서 한 10만 냥, 2천 냥 그렇게 드는데 그 정도면은 거의 한 10억, 20억 그 정도 현재 쓰고. 가치로 따졌을 때. 따질 수도 그렇게 되고요. 또 재건축에 걸릴 수가 없어요. 재수없게. 재건축이요? 왕과 왕비 사이에 자식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왕자나 공주, 그다음에 그 옹주나 군. 그렇게 자식들이 생기면 자식들은 어릴 때는 궁궐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궁궐에서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집을 떠나거든요. 집을 떠나게 되면은 걔들이 지방에 내려가 살겠습니까? 한양에서 살겠습니까? 한양에서 살라고 하겠죠. 그래도 왕의 아들, 딸들인데. 그렇죠. 그리고 얘들이 새 집에서 살겠습니까? 헌 집에서 살겠습니까? 또 새 집 사줘야 됩니까? 그렇죠. 새 집을 만들어줘야죠. 지어주는 아예. 그러면 한양에 땅도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10칸, 여기서부터 이제 공주님의 집을 지을 테니까 너희들 다 나가라. 사대문 안에서. 그러면서 쫙 밀고 대주택을 세우는 거죠. 잠깐만요. 사대문 안에서 한양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그냥 내쫓아요? 그 돈을 줬다고는 합니다만, 그때가 절대 궁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산군 때는 자기 사냥터를 넓히기 위해서 백성들을 집을 쫓아내고 이제 사냥터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의 쌀 2가만인가 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쌀 2가만이 주고, 초가집 같은 거 빼앗는 거예요? 집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사냥터를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완전하겠네. 그 연산군이야, 폭군이, 그러니까 쫓겨난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과연
집값을 추졌을까? 실거래가를 추졌을까? 그런 식으로 재건축을 했을 때 실거래가 의문인데 제가 또 다른 문헌을 쳐보니까 이런 공주집을 지으면서 뭐 얼마냥을 지불했다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중에 일부는 집주인에게 갔겠죠. 그러면은 집주인이 그 돈을 받는다 쳐죠. 그 돈으로 또 서울에 다른 집을 살 수 있었을까 하면 저는 글쎄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헐값에 자기 집을 왕한테. 매각해야 되는 거고 사실상 빼앗기는 거고 그쵸. 거기 살았던 세입자들은 그냥 쫓겨나는 거고 그런 아수라장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없지만 근데 지금 이게 재개발이랑 예. 딱 빗대서 봐도 예. 얼추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가장 역시 문제가 생기면 자식이 많은 왕과 왕비자들, 그 왕들은 세종이라던가 특히 그 네. 효종도 이제 딸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 딸들에게 집 세워줄 하나씩 다 때마다 해주느라고. 난리가 났다고 해서 그 당시 그 상소에서 공주들의 집이 너무 화려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상소문에. 하는데 예, 그렇죠. 아니 되옵니다. 막 이렇게 그쵸. 했던. 문종조차도 자기 딸 경혜공주를 위해서 그 집을 세워주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해요. 공주 집을 너무 크게 짓느라고 백성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문종이 그래도 딸 결혼하는데 집 한 채는 해줘야지. 딱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집 한 채가 예. 뭐 요만한 집이 아니라 의리의리한 이만한 대궐. 집이죠. 예. 말 그대로 우리가 대궐이라고 부르는 걸 지어줘야 돼서 예. 거기 있던 국민들을 이제 예. 내쫓. 그쵸.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 왕 때 반복이 되었던. 그쵸. 또 왕들이 또 애 한둘 낳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제일 심각했던 거는 그 인목대비의 딸이었던 네. 공주인데 그 영창대군의 그 누나. 네. 근데 그 사람이 결혼할 때 이제 지금 그 홍씨하고 결혼했거든요. 네. 그걸 사이당이라고 해서 그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호화 저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몇 채 거대 정도 되는 거예요? 호화 한 저택이라고. 200칸인가 300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게 방이 200칸이 넘는다는 거죠? 예, 그게? 그리고 그 옛날에 조선시대의 주택은 요즘 우리 아파트나 입지라든가 학군이라든가 그걸 따지는데 네, 네.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집의 조건은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정원. 예. 그래서 그 집이 그날 홍씨 집안의 대대로 이어지는 거대 주택이었는데 그 워낙 좋은 주택이다 보니까 네. 왕족들이 탐을 내요. 그래서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집을 사고 싶어 했던 사람이 나중에 영조가 되는 연인군이었어요. 연인군이 나 그 책 사고 싶다라고 하니까 숙종이 안 돼 하고 막았어요. 네. 그런데 숙종은 잘 알다시피 좋아함과 싫어함이 굉장히 격렬했던 상인데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인 네. 연영군이 예. 결혼하게 됐어요. 영인군의 동생? 예. 예. 근데 연영군이 연명군. 예. 이름도 어려워. 예, 그렇죠. 네. 한자도 이상하게 네. 특이한 거였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냉큼 그 집을 사줘요. 워낙은 2만 양 들어서 새 집을 지어주려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연영군 근데 그 사이당 그 고깃주택을 냉큼 사주는데 왜 그랬을까요? 동생을 더 사랑하니까. 그냥 이쁜 자식. 예. 그러니까 그 숙종은 알다시피 인현왕후 좋아할 땐 인현왕후한테 대화를 잘해주다가 장희빈 좋아할 때 장희빈을 쓸개 빼주다가 다시 그 빼준 쓸개 다시 찾아와서 그 인현왕후 사랑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식에게 사랑도 그래요. 처음에는 경종 첫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왕비도 쫓아냈다가 그 다음에 연인군한테 옮겨가면서 경종한테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요. 네가 장희빈의 자식이라서 그렇다라고 이제 온갖 못할 말을 다 하는 그런 아버지였거든요. 숙종. 예, 숙종이.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 성격이 다음에 안 좋았네. 숙종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도 쫓아냈다가 다시 드리고 그랬죠. 음. 그런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의 또 사랑이 셋째 아들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그 신하들이 네.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2만 양 들여서 새 집 사주려다가,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저 주택 사주기로 했어. 라고 넘어가는데. 그것도 나라 돈으로. 예. 그리고 홍씨들이 과연 그 집을 팔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사실 빼앗긴 쪽에 가깝다고 보는 게 왜냐면 연영군이. 그 이제 사이당이라는 예. 집. 자식도 없이 빨리 죽습니다. 죽으니까 홍씨들이 다시 그 집을 되찾았어요. 다시 되산 거.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연영군이 죽지 않고 오래 살았으면 왕은 개가 됐을 수도 있겠다. 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급 주택에 대한 선망은
옛날 사람도 정말 현명했던 게 옛날 사람들 일기 보면 그 좋은 주택 가면 너 여기 너무 좋아. 여기 사고 싶어. 아까 얘기했던 그 유만주가 쓴 흠형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비싼 집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아니 뭐 돈 많고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근데, 이제 큰 집 좋은 집 그쵸. 갖고 싶어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없었으니까 문제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누가요? 유만주요. 아 유만주 처음에 이야기했던 예, 예. 그 흠형 일기를 썼던 유만주. 예. 그 사람은 과거에도 그 사람 일기를 보면 정말 그 슬퍼요. 약간 좀 소심도 하고 그 꿈은 큰데 능력은 안 되니까 계속 찌그러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안 그러니까 더 몸도 병약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 해줍 판관으로 좋은 변호사자 영끌을 해가지고 2,000년짜리 집을 덜컥 사버리거든요. 아 유만주가 예. 영끌을 해서 2,000냥짜리 예. 집. 예. 2,000냥이면은 비싼 거였어요? 당시? 그죠. 한 10억 정도 이제 그 유만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족들이 25년간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벼슬을 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급제한 것도 아니고 원래 가난한 집이었는데 아버지가 잠깐 좋은 벼슬을 했다는 것으로 그냥 집을 덜컥.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잘 나가니까 예. 아버지 뺑 믿고 예. 내가 영끌을 해서 예. 당시에 2,000냥 현재로 한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예. 뭐 좀 엔딩이 해피엔딩이었나요? 아니면은 조금 새드 엔딩? 해피엔딩일 리가 있겠나요? 당연히 그렇게 집을 사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이제 보통 양반들은 말 타고 다니거든요. 네. 이 유만주 사람 그 말조차도 없어서 걸어 다녔던 사람. 유만주가 말이 없어서 걸어 다녔던 양반. 예. 그랬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친척들한테서 꾸고 경강상이라 고리대공업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고리대공업 이율이 한 50% 정도 되는데 사채 예. 이자가 50%요? 예. 대박이네. 심할 때는 200%도 됩니다. 근데 200%. 뭐 지금에도 지금 그 돈을 다 빌어다가 그 비싼 집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집이 게다가 또 사기를 당해서 사가지고요. 원래 값보다 비싸게 샀어요. 비싸게 샀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렇게 비싸게 산 집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수밖에 없죠. 꿈을 예, 이뤘는데. 예. 그래서 빚이지만 꿈을 이뤘는데. 자기 당연히 아버지는 난리가 났죠. 그 집 빨리 팔아라. 손해보고 팔아도 되니까 빨리 좀 팔아라고 편지를 계속 보내는데 안 듣죠. 아버지가 빨리 그 집 팔라고? 예. 너 그 집 왜 영끌해서 왜 샀냐고? 예. 안 듣고 있다가. 그렇죠. 안 듣고 있는데 이 집을 넘어서 집에 수많은 창문 하나하나에 다 이름을 붙여주고 정원에들 나무에들 이름 붙여주고 창문에다가도 이름을 붙여줬어요? 네네. 진짜 집을 사랑했네요. 예, 그리고 그 집에서 달을 보니까 달도 예쁘고 가족들은 다 자는데 그 집을 돌아서 집은 여기가 너무 좋고 여기가 너무 좋고 여기에서 무슨 세상이 다 보이고 여기는 나의 세계야 그러면서 너무나도 그 집을 사랑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오랫동안 저축 열심히 하고 투자 열심히 해서 그 새 집 분양받으신 분들도 그 집에 이사 가면 정말 그렇잖아요. 계속 걸레질하고 그쵸. 막 창틀 계속 닦고 예.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 인간인 이상. 그렇죠. 근데 그게 영끌이었다는 거예요. 영끌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사채까지 썼으니. 예.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1년 뒤에 아버지가 파직당해요. 그 믿었던 나의 아버지가 예. 파직을 당하면 그냥 개털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집을 그렇게 사랑했던 비싼 집을 헐값에 팔고 거의 반대매매 나가는 거네요. 예, 그렇죠. 집이. 그리고 이제 원래 살았던 그 창동 지금 명동 쪽에 허름한 초가집으로 다시 옮아가는데 그 심정을 썼는데 진짜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치더라도 되게 울적해하고 서글퍼하는데 되게 불쌍해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오버랩이 되는 게 영끌족들이 요즘에 많이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금리 그쵸.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쵸. 흔히들 이제 부동산 투자 좀 한다는 사람들이 요 내년 상반기쯤 되면 경매 물건 많이 나올 거라고. 예. 그때 줍줍할 수 있다고. 오히려 시장가보다 훨씬 더 싸게 사는 경매 물건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현금 부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유만주의 이야기가 2022년, 2023년 버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줍줍을 해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그 주식의 왕 조준호입니다만. 줍줍.